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발전소협동조합의 윤기원 사무국장입니다. 근본 알쓸사잡 알고 보면 쓸모있는 사회적 경제 잡학사전을 맡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동네발전소협동조합의 양천구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당산동 추진위원회 분들과 함께 여기 오프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사례들도 알려드리고 영등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강력한 사회거리두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참여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기록물을 남기고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이 올라가면 많은 관람, 시청 또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동네발전소 협동조합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네. 우선 제 소개부터 진행하면은 저는 일단 2015년도부터 전시 컨벤션 회사에서 한 3년 동안 컨벤션이나 전시회를 운영했던 이제 회사에 다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근무하던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직한 이후에 저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그 커뮤니티 활동 그리고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동네발전소 협동조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발전소 협동조합과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무국장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네발전소 협동조합에 들어온 것은 2018년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11월 달에 제가 입사한 다음부터 저희는 동네발전소 협동조합의 조합원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또는 같이 협업하고 있는 이제 조합원분들을 만나면서 항상 이제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동네발전소는 뭐 하는 곳이죠?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네발전소와 진행을 했지만 선뜻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동네발전소가 동네를 발전시키는 곳인가? 뭐 어떤 협동조합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조합원들이 모여있지? 다양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가 이제 진행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저도 잘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명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저희 사무국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고, 끊임없이 이제 토론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저희가 가진 동네발전소라는 아이덴티티, 가치, 그리고 개인의 이해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그렇게 한 달 동안 토론한 끝에 동네발전소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한 줄로 정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발전소를 정의하면 저희는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상생 커뮤니티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상생 커뮤니티가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동네발전소가 2015년도에 이제 시작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과거,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들어와서부터 진행했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동네발전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이제 두 커플이 사장님의 고민을 듣고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서 골목을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라는 발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늘 고민이었어요. 카페에 매출이 오르지 않아 너무 고민이야. 앞으로 우리가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되지? 인건비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는 고민을 할 때마다 그 단골 손님이었던 커플은 이 카페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뭔가 우리가 가진 재능을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게 이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주민 3명이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동네발전소가 처음 만들어진 양천구 신정동의 그 골목은 목동과 비목동이 극명하게 구분되었던 이제 골목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목동은 이미 번화 상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골목이었던 것에 반해 비목동이었던 이제 저희 오목교 인근에 해당되는 상권은 사실 낮이면은 이제 남부 지방법원에 있는 분들이 점심 식사를 활용하거나 또는 저녁에는 그래도 그 오목교 인근 부근에 있는 상권에서 이제 술자리나 다양한 이제 소비 활동을 일으킨 반면 저희가 있었던 양천구 신정동의 그 골목은 사람이 일단 낮에도 없고 이제 밤에도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병목 현상이 많이 일어났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골목 상인들은 사실 이제 현상 유지만으로도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이 골목에 있던 상인분들이 협력 관계와 상생 관계로 보아야 하는 반면 오히려 경쟁 상대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간의 소통도 단절되고 같이 살 수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기에는 너무 열악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자일볼로에 다니던 잠시만요. 이거는 기업명은 일단 노출 안 할게요. 당시 외식 기업에 다니던 이제 방수준 팀장님 그리고 조혜경 디자이너님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골목에 있던 자영업자 사장님 3명이 모여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커플은 이제 디자이너가 가진 디자인 역량 그리고 그 외식 기업에 다녔던 이제 그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소상공인분들을 이제 상담해 드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자영업자 한 분 한 분이 골목에 모여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이 골목에 이제 다양한 콘텐츠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처음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동네 야학당입니다. 동네 발전소는 크게 4가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저희 동네 야학당 재능 나눔 교실입니다. 그 재능 나눔 교실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제 교육과 더불어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디자이너, 뭐 라탄, 캘리그라피, 그리고 사진 영상 촬영하시는 작가님들을 모시고 이분들이 주민 대상으로 그 공간에서 이제 교육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교육을 통해 이 주민분들은 역량을 강화시키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선순환을 통해서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는 않았어요. 골목의 유휴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장사가 안 됐던 사장님들의 공간 또는 빈 공간을 이야기했었고 이루어지는 주민 간의 그 재능 나눔 교육을 통해 저희는 미션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사장님들의 이제 매장에 있는 메뉴판을 만든다든지 POP 그리고 팝아트 등 이제 사장님들이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줌을 통해서 그 결과물들을 고스란히 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부를 통해 사장님들도 저 친구들이 모여있는 게 우리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역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마을지도 사업을 이제 마을지도 제작 그리고 지역 매거진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동네 야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장님들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이제 같이 협업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고 그 사장님들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골목으로 무언가 브랜딩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 골목에 와서도 무언가 찾을 거리들을 쉽게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이 마을 지도는 각 골목마다 역사, 인문, 환경 등 다양한 자원과 요소를 발굴해서 그리고 하나의 컨셉으로 네트워킹하고 동네를 알리게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제 진행했던 마을 지도 사업은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사장님들께서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질문도 많이 주셨고, 나중에 너네 이걸로 뭘 하려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도 많이 하셨고, 다만 저희가 끝까지 이제 이것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선 교육 사업부터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들이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자주 인식시켜 드리고, 그리고 그 인식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저희한테 친화적으로 좀 변화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한순간에 나왔던 마을 지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한 1년, 1년 반, 길게는 2년 꾸준히 늘려나가는 작업들을 했고, 그리고 이 마을의 상점들이 모였을 때 하나의 골목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 지도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사장님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 중에 하나로 스토리 쿠폰북을 제작했습니다. 그 스토리 쿠폰북 같은 경우는 매장 하나하나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사장님이 이 골목에 들어오게 되셨던 계기, 그리고 이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철학이나 가치, 그리고 사장님이 요리하고 계시는 메뉴의 특징들, 장점,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 조금 더 무언가 더 포장할 수 있는 가치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잡지라고 생각을 했고, 이용하는 소비자들, 이제 오시는 분들 측면에서는 한 분이 이제 어떤 식당에서 점심을 드셨을 때 다른 카페에 가서 이제 식후로 커피를 할인받을 수 있다든지, 이 커피를 드신 분은 또 다른 매장에서 어떤 할인 혜택으로 조금 더 이 골목에서 무언가 선순환 구조로 일어날 수 있는 제휴 쿠폰을 만들어서 이용했던 것이 스토리 쿠폰북의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골목 가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저희는 조합원분들의 재능을 참여시켰고, 푸드 스타일링, 촬영, 인터뷰, 편집 디자인을 거쳐서 완성된 쿠폰북은 판매금 전액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만들고 싶었던 동네는 협력과 공유, 그리고 나눔의 커뮤니티입니다. 사실 대기업들이 요즘에 들어와서 골목에서 이제 다양한 브랜딩과 그리고 지자체 또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무언가 이제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선동이라든지 뭔가 한남동, 경리단길, 망리단길과 같은 이게 번화한 거리들이 있는 반면에 이쪽 상권은 사실 그만큼 발전하기에는 뭔가 한계도 있었고 자원에 축소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골목은 사람들이 조금 더 복작복작 거릴 수 있고, 그리고 이 골목에서 서로가 조금 더 소통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살 수 있는 골목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컨텐츠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확장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고민거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저희는 앞선 이런 스토리 쿠폰북이라든지 마을지도, 교육사업,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한 행사 또는 축제들을 많이 기획을 했지만, 실상 저희가 활동하는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무언가의 수익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항상 동아리처럼 활동을 해서는 저희가 이게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로 가치를 만들 수는 없겠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처럼 만들고 이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다 상호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조금 더 가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만들면 우리도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저희는 이제 민주적인 관계와 서로 평등한 구조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동네발전소의 발전 과정에는 몇 번의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그 협동조합 설립도 그 전환점 중에 첫 번째 하나입니다. 동네발전소가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 모두가 평등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네발전소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협동조합 모델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기업으로서 이제 협동조합을 선택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저희는 고민 중에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사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무국원들과 조합원들, 그리고 다른 또 이제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조금 더 시간이 계속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협동조합의 매력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처음엔 동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뭔가 이제 자기가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주업은 아니지만 부업으로서 수입도 생기고 그리고 좋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협동조합이 무언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합의 일을 통해서 조합의 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조합원분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를 위해서 좀 더 기업으로서 시스템과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고민했던 궁극점 중에 하나는 동네 야학당이나 이런 진행했던 뭐 마을지도, 스토리 쿠폰북 같은 것들을 하나의 골목이 아닌 최소 5개의 골목에서는 진행을 해야 저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네 발전소가 겪어온 문제점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조합원들을 통해서는 사실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재능을 공유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조합원님들은 부가적인 수익은 되지만 이게 무언가 자신의 수익에 큰 영향을 주거나 참여했을 때 수익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이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협동조합의 소셜 프랜차이즈화였습니다. 단일 지역 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같은 컨텐츠로 무언가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어려움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 다른 지역을 통해서 이제 이 매뉴얼과 시스템을 조금 더 공유하고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면 조금 더 발전 가능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네 발전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골목골목에 동네 발전소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비자면 또 다른 하나의 관문이었던 거죠. 저희가 수익 모델을 창출해내는 과정에서 특정 조합원에게 업무가 몰린다든지 또는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가 자꾸 상충하는 문제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리더십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었어요. 협동조합의 기획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은 공동사업 또는 커뮤니티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의 참여를 더 끌어낼 수 있을까? 항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발전소의 프랜차이즈 모델은 빌리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합니다. 빌리지 조합원이라고 하는 이제 형태는 그 골목에 있는 강소 자영업자분을 말합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고 성장한 조합원 이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이분이 성장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경험과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이제 노하우를 다른 상인분들 또는 주민분들께 공유하는 역할을 해드리는 것을 저희는 빌리지 조합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커피 또는 뭐 한식 레시피 이런 메뉴 개발 또는 장사의 기본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가진 재능들을 지역에서 무언가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가치를 나누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는 빌리지 조합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소 자영업자나 이제 로컬 기업은 지역의 이제 커뮤니티에 공헌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을 기회도 같이 필요한 부분에서 사실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저희는 지역 상권을 같이 활성화시키고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을 모시고 조합원과 창작자 조합원분들을 프로젝트로 함께하는 역할로 진행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자영업자분들을 모신 결과 현재는 39명의 조합원분들이 저희 동네발전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무국장인 저를 포함한 사무국에서는 이제 디자이너, 그리고 사무국장, 이사장, 이사님을 비롯해서 4명의 이제 조합원분들이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조합원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교육 창작자 조합원 또는 자영업자 빌리지 조합원분들을 주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빌리지를 중심으로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여기 이제 아래 계시는 7분 정도가 저희 이제 골목에 자영업자분들로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조합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해관계도 엇갈리면서 가지고 있는 고충들은 항상 존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분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뭘까? 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사무국 그리고 동네발전소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요. 다만 동네발전소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도 청년들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저희가 웃으면서 지내고 있는 협동조합이기도 합니다. 동네발전소가 그래서 가지고자 하는 단기적인 목표가 있어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빌리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모델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일산 고양시 행신동 그리고 마을을 만드는 작업을 한창 진행을 했었고 2호, 3호, 4호 이렇게 빌리지 조합원분들도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마을 이후에 다른 마을을 또 만들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고민거리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리법인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고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그리고 저희 사무국원인 생계도 항상 책임져야 되는 역할도 뒤따르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지향점 중에 하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전환입니다. 동네발전소가 하는 일들 중에 지역사회 공헌에 가까운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이 이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서 가치를 나누는 일들은 사실 일반 영리기업보다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해서 공공영역의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협동조합을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젠더나 세대를 넘어서 평등하게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사회 골목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겠다. 큰 비전을 명확하게 공유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계획은 저희가 동네발전소가 만드는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건물주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저희 추진위원 당산동에서는 이제 다양한 건물주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양천구 신정동에서 진행했던 사례들도 그렇고 다양한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점들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는 항상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젠트리에 대한 부분을 뭐 사람의 어느 정도 이해관계와 힘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는 같이 참여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주분들이 이 상권이 활성화되면 어쨌든 건물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고 다만 거기서 이제 함께함으로써 또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동네발전소가 강력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건물주분들도 같이 참여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골목의 모든 주체가 공동체를 이루고 이익을 나누기 위해 발로 뛴다면 보다 더 좋은 골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이제 양천구 신정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빌리지 조합원들과 다양한 창작자 조합원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느 날 2018년 4월이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에서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오게 되었어요.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사실 뭐 어떤 이슈나 그리고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사무실을 옮길 수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선택의 여지를 봤을 때 사실 가장 저렴한 임대료가 저희의 이제 가장 큰 이 사무실 이전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에 처음 왔을 때 골목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저희 살던 동네 느낌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분위기도 뭔가 조금 더 여유 있고, 뭔가 여유롭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소와 항상 웃는 모습들도 잃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저희가 매일 가는 점심 식사를 하는 식당의 사장님,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주민분들이 저에게 주는 인상은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기꺼이 당산동에서 조금 참여해서 이 골목을 한번 같이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동네발전소는 그래서 양천구 신정동에서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산동의 다양한 이제 이슈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저희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방문했던 매장의 사장님, 그리고 주민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골목의 이슈들을 같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이곳에는 맥주 양주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새로운 충격이었고, 저도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는 주민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기 지자체에서도 이런 골목 환경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방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주로 참여하는 이제 주민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물어보고 진행했던 사례들이 이제 이 골목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맥주 양주집들은 어떻게 보면은 2020년도부터는 하나의 탈바꿈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청년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게 이제 카페로 변화하고 어떤 이제 공유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이게 이제 어둡고 좁았던 골목이 좀 더 밝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골목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카페 그리니오로나 소셜 키친 같은 이제 공유 주방이 그랬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또 한 번 발표를 진행하실 로모의 이제 박주로 대표님 운영하시는 커뮤니티 바 산만항 같은 경우도 이 골목에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동네발전소에서 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합원분들과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서도 빌리지 조합원을 한 명 모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골목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인 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창작자 조합원분들, 그리고 다른 상인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면 저희도 이 골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10명 그리고 11명의 조합원분들로 첫 번째 이제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순히 이제 음식을 판다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보다 더 협업하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만든 매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등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당산동 추진위원회, 이제 여기 계시는 지역의 자원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저희 이제 보노보 씨나 또는 주식회사 로모,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들의 다양한 관계들이 이 골목에서 모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부터 이제 골목이 어둡고 상가 매물이 많지 않고, 그리고 배달 매장이 주로 이점에 있는 이 골목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는 이제 저희가 당산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 설문조사부터, 그리고 지역 내 이제 유동인구 현황이나, 그리고 맥주 양주집
지역들의 사장님 인터뷰 또는 이제 상권 분석을 통해서 이 지역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부터 활성화 사업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현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저희는 지금 다 모두가 이제 주의하고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대면으로 뭐 커뮤니티 스토어에 대한 의견을 게시판을 통해 수집한다든지, 그리고 손수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 골목에서 저희가 그 단골 가게로 추천할 수 있는 매장을 알려드리는 이제 홍보 수단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와 함께 인증할 수 있는 매장을 선정해서 저희 주민분들 그리고 상인분들이 또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 당장 무언가 하나 마술처럼 딴 하고 나타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복작복작 거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아주 처음에 있는 밑바닥, 아주 저변에 있는 그 의식부터 조금 다지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조금씩 한 분 한 분 자원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저희가 스스로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골목이 하나하나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여기 당산동에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 생활은 전시 컨벤션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어로 convenier이라는 뜻인데, con은 together 그리고 venier은 to come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라 라는 뜻이고, 지금 영어로는 이제 컨벤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컨벤션의 의미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라는 뜻이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과연 어떤 이유로 모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뭐 흡연, 담배를 피기 위해 모여서 3명 이상 모였다라고 하는 게 컨벤션이냐 라고 하는 거는 컨벤션의 정의는 아니긴 하고, 그래서 컨벤션의 의미를 되돌려 보자면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수행해서 같이 모인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는 항상 해외에 있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행사들을 이제 기획하는 거였고요. 여기 보시는 지도에서 이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 글자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는 다보스,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고요. 인구수는 11,000명 정도가 이제 거주하고 있고 아주 작은 산자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마을은 독일에 있는 디셀도르프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고요. 디셀도르프 같은 경우는 인구 60만 명. 예를 들면 저희 광역권보다도 아주 작은 도시에서 이제 어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도를 표기했고요. 다보스는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해서 저희 다보스 포럼은 매년 이제 세계의 가장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아젠다를 설정해서 이야기들을 만들고 그 고민들을 해결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들을 모두 공유하고 만들어 나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이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뭐 2만 명, 3만 명 이상의 이제 해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시고, 이런 행사를 통해 이 지역에 일으키는 부가적인 가치는 경제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셀도르프 같은 경우도 60만 명이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여기서부터 주민들이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디셀도르프에서 부각되는 행사 중에 하나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플라스틱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이제 기업들, 그리고 지자체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아젠다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이 마을은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으로 다양한 조형물 또는 문화예술적인 가치까지 가지고 있는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4년에 있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이 지역을 방문하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역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하나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고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당산동만의 무언가 하나 저희만의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공유하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뭔가 사람들이 복잡거리고, 그리고 조금 더 사람들이 살만한 동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에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한 건물에 저희는 동네발전소 조합원들이 편집숍처럼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지금 이제 골목에 조합원들 매장이 모여 있는 동네, 그리고 빌리지 조합원분들의 매장이 있고 문화예술을 하는 조합원분들의 공방이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 게 저희의 픽처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동네발전소 협동조합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